네, 안녕하세요. 4월 11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상호관세 90일 유예라는 트럼프 풋 작동에 양 시장이 5에서 6%대 급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에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국내도 위험 선호가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2,400선을 넘어섰고 환율도 1,460원 선을 하회하면서 하락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유예 조치에서 중국은 배제했습니다. 중국이 무역 백서를 통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본적으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양국 간 협상 여부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물가 둔화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율 정정 등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2에서 4%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소 145%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마약 성분 펜타닐 관련 관세의 20%가 더해진 값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에 투심이 재차 위축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를 통해서 중국과 협상을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낙폭은 일부 축소했습니다. 발표된 3월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1% 상승하는 수치였습니다. 달러는 하락세 지속하면서 100선까지 떨어졌고요. 유가는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재차 급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관세 불확실성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또한 굴스비 총재는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적 충격이라고도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CPI가 둔화됐지만 관세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과 점 등 관세 부담의 결과에 긍정적인 의미가 희석되면서 영향도 제한됐습니다.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점을 낮추는 급락보다는 현 지수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미국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가 크로스의 전략을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유예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대신 중국 관세율을 더 높이면서 수입 비중 가중 관세율은 여전히 약 25%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재시행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관세의 최대치를 확인했다고 보는 시장은 주가지 저점도 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 비중을 시장 비중으로 맞추고 업종 스타일 전략도 모두 시장 비중으로 맞추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주식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더 좋다는 확신이 들려면 미국 기술 우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휘청였었는데 이를 통해서 정책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주식이 이전 매력을 회복하는 게 한동안은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증권업종과 그 다음에 DGB 금융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일 이제 증권업종에서 기업 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금융위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주요 내용을 놓고 보면 종투사의 운영규제 개편, 그리고 2025년 하반기 발행업 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 지정, 그리고 증권사의 해외 진출, 기업금융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있었고요. 향후 스케줄은 대부분 그 시행령과 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2분기 중 예고해서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종투사 신청 및 은행지주 계열의 증권사 연결 BIS 산출 개선 방안은 3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3분기 중에 종투사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투사로서 발행원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4군데로 최근 2년 동안 추가적인 지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지정 요건들을 완료하면 지정이 되기 시작할 텐데요. 금년에 지정하는 회사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정 요건들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강화된 기준 지정 요건에 따라서 지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회 승인 회사의 기회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투사의 운영 규제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의 약 25%를 모음자본 공급으로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현행 운영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30%였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10% 수준으로 축소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IMA 같은 경우에는 원금 지급 의무 부담을 명확하게 했고요. 만기 1년 이상의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고 부동산 및 모음자본 공급 규모는 발행어음과 동일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MA와 발행어음의 통합 한도는 자기 자본의 300%로 설정이 됐고 IMA 운영자산과 관련돼서는 55%의 손실부담금을 선적립하고 또 자기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5%의 시딩 투자 의무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은 증권사가 수신 기반을 확대시켜서 트레이딩과 IB 쪽에서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IMA의 경우 만기가 7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수신 듀레이션 확대 그리고 장기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증권사의 운영 능력에 따라서 증권사별로 성장과 이익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종투사 NCL 산출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의 진행 단계나 LTV, 분양 보증 여부에 따라서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실제로 규제 한도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투사가 산정하는 NCR의 기준 자체를 비율 구분으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은행 지주 계열의 증권사인 경우에는 은행의 연결 BIS 규제로 인해서 위험값이 적은 투자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DGB금융지주입니다. 투자의견 홀드 목표 주가 10,000원을 유지합니다. 2025년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4,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4%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분기 이익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비은행 자회사의 대규모 비용 부담이 축소되면서 2025년도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아직은 수익성의 절대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51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9.8%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커버리지 은행 중에서는 가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한 수준입니다. PF 관련된 추가 충당금이 지난해 1분기에는 518억 원 반영되었고 대출 채권 매각이 63억 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기저효과가 작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원화대출은 0.2% 성장했고 님은 1bp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적극적인 RWA 관리가 동반되면서 대출 성장률이 관리되고 있고 님 역시 제한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비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할 것으로 보고 그룹 CCR은 67bp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PF 관련돼 있는 추가 충당금의 기저효과로 34bp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권 자회사인 경우에는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는데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로템과 기계산업 중국 굴착기 판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원으로 유지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2,360억 원, 영업이익 1,73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실적 자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분포가 1,030억에서 2,373억 원으로 편차가 매우 커서 컨센서스와의 비교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K2전차 폴란드 1차 수주분 180대 중 당초 2024년 납품 예정된 물량은 56대였는데요. 폴란드 측의 요청과 현대 로템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올해 예정 물량 중 14대가 지난해 4분기에 조기 납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올해 납품 대수는 기존 96대에서 82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폴란드 2-1차 물량의 수주 확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연 중인 K2 전차 폴란드 2-1차 180대에 대한 실행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차 계약분은 다양한 옵션의 추가와 물가 상승 등이 반영이 되어서 1차 계약 금액 4.5조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한 이 180대와 별도로 군안이나 교량전차 같은 계열전차 등의 계약도 성사될 전망이어서 전체 계약 규모는 7에서 9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상반기 말에는 100대 규모로 예상이 되는 루마니아 1차 계약도 예상이 되어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국 굴삭기 데이터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3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 누계로는 38.3% 증가했습니다. 판매 대수로는 전년 동기가 26,451대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36,592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40% 정도 증가해서 시장 대비해가지고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중국 굴착기의 원평균 가동 시간도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1년에 151시간이었던 1, 2월 합계 기준 가동 시간이 2024년에는 108시간까지 낮아졌었는데요. 올해는 122시간 이상으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판매량과 가동시간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양식품에 관한 자료입니다. 류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삼양식품 관세 부과 유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4월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시행을 90일 동안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맞춤형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관세는 기본 1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관세 확대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음식료품은 한미 FTA로 인해서 관세가 면제되었었는데요. 이번부터 기본 관세 10%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섹터 종목 중에서 관세 우려가 가장 컸던 종목입니다. 전체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 비중이 22%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관세 부과 유예 조치로 불확실성이 3분기 이후로 수년이 되었는데요. 3분기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긴 하지만 국가별 맞춤형 협상을 통해 기존 대비 완화된 관세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그 관세 영향을 최소화 가능한 기업인데요. 첫 번째는 높은 환율입니다. 삼양식품은 원달러 환율이 1원 상승하는 경우에 6억 원 내외 이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데요. 탑라인상으로도 좀 긍정적인데 지난 연말에 연간 원자재 계약 당시에 전년 대비 우호적인 가격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관세 영향을 소비자에 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개당 1.48달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경쟁 제품들이 1달러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 시에도 가격 저항이나 판매량 감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관세 부과 유예 조치로 삼양식품에 대한 단기 우려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3분기에 이제 밀양 2공장 가동 효과가 본격화될 예정이라서 미국 메인스트림에서의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폰과 2차 전지 소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스마트폰 섹터와 2차전지 섹터 변화된 관세율 관련된 코멘트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상하관세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었던 섹터인데 관련 우려가 좀 완화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125%의 관세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의 10%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외 국가들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생산 비중이 46%고 관세도 46%가 부과가 되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달 동안 10% 관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향 물량을 우선적으로 생산해서 미국 현지에 충분한 재고를 쌓아두는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생산 비중이 80% 이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의 대미 관세가 부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플은 전체 판매량의 30%가 미국에서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요. 다만 KB증권은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에게만 관세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대중 관세를 시행을 했을 때 애플만 타겟으로 해서 면세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팀쿡 CEO가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긴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애플조차도 관세 면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열흘쯤 뒤에 향후 4년간 미국 시설 확장에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해서 명분은 충분합니다.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대중관세 수치가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애플의 관세 면제 가능성 높이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인 애플과 미국 자국민들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관세 하락으로 안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관세 25%가 10%로 유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련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은 이제 LNF나 LG화학 같은 테슬라형 업체들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과 유럽 쪽으로 각자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메디아나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예, 메디아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아나는 심장 충격기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 등 의료기기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자사 브랜드 및 ODM으로 공급 중인 회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체성분 분석기와 소모품 카테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셀바스 AI의 AI 기술력과 메디아나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융합하면서 의료 AI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아나는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료 AI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하드웨어에 셀바스 AI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융합하면서 자체 의료 AI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CMS의 경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에는 원격의료, AI 진단, 질병 예측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이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디아나는 지난 8일 뷰노, JLK, 셀바스 AI 등 국내 의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과 얼라이언스 구축을 완료했고요.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너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메디아나의 CMS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 AI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심정지 예측 등 각사의 주력 AI 솔루션 탑재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얼라이언스 공동 개발 솔루션들의 탑재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보되는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들은 초기 시장 침투와 점유율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메디아나의 플랫폼이 이번 얼라이언스 구축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업 전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의료 AI 사업의 매출 본격화 시점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첫 매출 발생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미국 주식 종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열린 어도비 서밋 2025를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 저희가 직접 탐방을 하고 관련 기업들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어도비가 이번 2025 서밋에서 보여준 내용은 AI였습니다. 역시나 AI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에이전트 AI를 다른 기업들로 확대하는 과정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를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이 솔루션을 통한 이 어도비의 기존의 파이어플라이의 활용 모습들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도비는 지금 이 멀티미디어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9.5%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높은 영업이익률 36.4%고요. ROE는 12개월 선행으로 62.1%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ROE는 반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적 주가 수준 그리고 향후 이익 성장성 27년까지 EPS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도 동전 기업 대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저희는 유지를 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가장 핵심은 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10가지의 솔루션을 공개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이 키워드를 두 가지만 해보라고 하면 웹사이트 최적화 그리고 업무 자동화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상업화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동영상 모델도 나오면서 타사와의 경쟁력을 갖췄고 어도비가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에 비해서 강점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 저작권이 프리라는 점입니다. 어도비는 어도비만의 자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동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동영상 트래킹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도비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리한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너십 부분에 있어서는 뭐 IBM 그다음에 AWS, 퍼블리시스 그룹, SAP, 서비스나 워크데이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참여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 통합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1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